코치님, 이제 2025년 새해가 됐는데 우리 한 주택을 가진 1주택자분들은 올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부동산을 보면 좋은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친구분들 중에도 1주택자인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5년 새해가 됐는데 나 어떻게 자산을 늘려야 되지? 내가 집을 정말 팔아야 되나? 뭐 아니면 갈아타야 되나? 전세 끼고 사둬야 되나?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서울을 좀 기준으로 우리가 딱 보면요. 최근에 부동산 분위기가 어떠냐면 거의 서울의 상급지 위주, 뭐 강남이나 뭐 송파나 이런 것도 오르고 마포나 성동구나 강동구 이런 데 오르고 이제 요 흐름이 그 밑에 있는 급지, 뭐 서대문구나 강서구나 뭐 은평구나 성북구나 이런 흘러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대로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출 규제도 했고 요즘에 저희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우리가 뭐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내 집을 마련한다거나 했을 때는 아직 지금 못 오른 곳들이 많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아까 뭐 2.5급지라 했을 때 대부분 여기가 뭐 서대문구나 은평구나 성북구나 동대문구나 요런 동네를 말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 쪽에 보면요. 거의 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여기 25평의 흐름을 좀 보는 거예요. 시세 그래프를 보면 예전 고점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예전 고점 대비 한 9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대부분 말씀드린 상위 급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급지들은 고점을 회복 못한 곳들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도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을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1주택이라 했을 때는 뭐 서울로 갈아타기 한다 했을 때 너무 많이 오른 곳들보다는 요런 2.5급지, 요런 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는 지금 만약에 지방에 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방이라 했을 때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못 오른 곳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는요, 상급지로 갈아타기는 이 하락기, 조금 더 가격이 못 올랐을 때, 요때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대구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구에서 달서구 월성동 구축에서요,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구축으로 갈아타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갈아타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고점, 예전에 분위기가 좋았던 요 상승기에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요,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갈 때 8억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직 예전에 고점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기 한다고 하면요, 갈아타기 비용이 4억 5천만 원 정도 들죠. 그래서 예전보다 3억 5천만 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을 좀 예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산의 연제구에서 해운대구로 갈아타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한창 분위기 좋았던 고점에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 갈아타기 비용이 4억 6천 정도 듭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2억 2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갈아타기 비용이 2억 4천만 원 정도 더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지방에서는 갈아타기 하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 분들은 갈아타기는 지금도 너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1주택을 파는 거예요. 1주택을 팔고 서울이나 내가 사두고 싶은 그런 동네에다가 전세 끼우고 사두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 집을 팔게 되면요. 내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는 시드를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쵸? 내가 집을 판 돈,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 다 합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요. 굳이 내가 그 집에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면 저라면 서울 같은 곳에 전세를 끼고 사두는 전략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이유는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매매 거래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 거래는 매매보다는 잘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전세 가격이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사둔다고 했을 때는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입되는 돈이 적게 들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들이 유리한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올해 2025년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올해 뭐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사두기도 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사두신다고 하면요, 전세를 낀 매물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우리가 서울에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맞는 매물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월세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어디를 전세 끼고 사두면 좋을까요? 여기서 정말 포인트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도 지금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요, 평균 전세가율이 높은 곳들을 보시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한번 예시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의 성북구에 기름 뉴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30평대예요. 33평 기준으로 최근에 11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여기 매매는 11억 5천이고 전세가 6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 전세가율이 여기가 6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둔다고 하면요, 내 돈이 4억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보면 이 아파트를 찾아보면 지금 최근에 11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예전 고점이 13억이에요. 아직까지 예전 고점 대비 88%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매매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전세가율도 상대적으로 60% 정도라고 하면 서울에서 60%가 안 되는 동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동네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한 상태에서 하나를 더 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아까 두 번째 전략, 내가 1주택을 팔고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드가 작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래도 아까 서울 같은 곳을 사기보다는요, 조금 더 돈이 적게 드는 경기도 같은 곳들, 뭐 지방이나 경기도나 이런 동네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평수를 좀 더 줄이고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곳들을 보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기준은 웬만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동네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가 뭐 하남이나 수원이나 용인, 남양주, 우리가 지방으로 보면 울산 같은 곳들이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네를 볼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도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흐름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선순위는 경기도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인 아파트인데요. 근데 여기 33평이 지금 8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근데 여기가 매매가 8억 2,500이고 전세가 5억 정도거든요. 여기 전세가율이 61.5%, 약 62%입니다. 이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두려고 하면 3억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사둘 수가 있습니다. 상품성도 여기가 요 같은 돈으로 우리가 서울을 산다 했을 때 비교해 보면 훨씬 상품성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럴 때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우리가 거래가 잘 안 되면서 매매가 주춤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세 거래는 되면서 전세가 상승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우리가 1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를 더 사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1주택자 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1주택을 보유해야 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가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격에는 입지의 수요가 반영이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그래도 좀 괜찮다, 여기 가격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보는 기준은 우리가 만약 구가 있는 동네라 했을 때는 구의 제일 비싼 아파트 기준으로 우리가 상위 한 30%에 든다, 아니면 적어도 상위 50%에 안에는 드는 곳이라고 하면
좀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괜찮은 곳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빨리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보유를 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를 이렇게 더 사서 2주택이 되는 전략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5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서울과 지방을 예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주택을 팔고 우리가 사두는 전략. 세 번째는 1주택을 보유를 하고 전세 끼고 하나를 더 사서 2주택이 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 잘 들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으셔가지고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